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47분 비트코인 현재 9,600만원대 아랫꼬리를 세게 찍고 반등세를 쭉 주면서 9,750만원대 정도까지 쳐주고 어제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음봉의 추세를 따라서 살짝 좀 더 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눌림은 조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크게 9천만원대를 살짝 이탈시킨 이 아랫꼬리까지는 가지 않고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알트들도 많이 눌렸던 만큼 하나 둘씩 돌림 펌핑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세게 좀 반등이 터졌고, 세타피얼도 잘 죽지 않는 모습이고요. 칠리주도 세게 떨어졌지만 반등이 쭉쭉쭉쭉 올라와주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지만 반등을 나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비트보다도 알트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빠졌었는데 그만큼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알트들은 비트코인이 심하게 저점 갱신이라든지 또다시 6만 달러를 이탈한다든지의 사태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알트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이 좀 높은 코인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일단 온도 코인, 바로 블랙록과 연관이 있죠. 실물 자산 RWA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중 대장 코인으로 꼽히는 온도,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온도 코인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비트겟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잡코인 중에서는 가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좀 작전을 펼치면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온톨로지 가스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한 이후에 위로 이제 쏘면서 1,200원 정도까지 쳐주고 지금 살짝 이제 밀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 타자는 스팀으로 조금 추측이 되는데, 일단 스팀 차트를 간단히 놓고 보시면 스팀의 주봉입니다. 주봉. 이 당시 엄청난 펌핑을 한 이후에 가격이 내려와서 21년도 불장 때도 제대로 이제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고, 어쨌거나 쭉 내려와서 이 바닥권에서 일어난 이 거래량들이 조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이 바닥권에서의 쭉쭉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윗꼬리 부분을 최근에 이제 넘겨줬던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스팀은 이 구간에서 한번 위로 800원 정도까지, 요 정도 고점이죠. 요 정도 고점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리고 스팀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400원대인데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쳐주게 되면은 스팀 달러, 이 스팀 달러도 같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팀하고 스팀 달러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운트 곡수 채권 성한 물량 12주 정도 되는 이 물량이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시장에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 채권자들이 코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매도를 치냐,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전망 자체가 비트코인이 최소 이제 10만 달러는 넘어가서 15만에서 20만 달러 정도를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조금 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물량을 좀 더 이제 끌고 가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지급된 자산을 한꺼번에 매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마운트 곡수발 이 매도세가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 살짝 우려를 끼치고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탠다드 차티드, 영국계 은행이죠. 유명한 은행이고, 한국에는 이제 SC, 스탠다드 제일은행, 스탠다드 차티드 제일은행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데, 어쨌든 이 스탠다드 차티드에서도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을 끝냈다. 이 전쟁 상황도 끝냈고 6만 달러도 한번 깼고 저점 갱신도 하면서 공포 분위기 한번 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회복을 하고 있고, 연말에 비트코인 목표가는 여전히 15만 달러에서 이더리움은 8천 달러까지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8천 달러면 1000만 원이거든요. 8,000달러면 이제 1,1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더리움이 현재 지금 이제 460만원대, 그러면은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고점 돌파를 사실 이제 뭐 아마 조금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만원 이제 뚫으면은 사실 그 다음은 이제 1000만원 정도 목표로 이제 삼을 수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이 최근 보여주는 이 반등세 자체가 괜찮거든요.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420만원대 찍고 쭉쭉쭉쭉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저는 좀 더 한 번 더 위로 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500만원 정도는 터치하고 조금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이제 대형 투자 은행에서도 이더리움의 목표가 1000만원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1000만원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알트들도 뒤따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마운트 곡수 채권 물량이 시장에 조금 매물 압박으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오히려 호재들이 더 많고 반감기 더 지났고 특히나 최근에 IMF에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 불안정 상황 속에서 자산 보존의 필수 도구로서 비트코인이 부상을 했다라고 IMF에서 좀 인정을 해버렸죠. IMF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엄격한 자본 통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특성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접근 및 자산 보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 현상, 화폐가 계속 발행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반감기와 미국 세금 납부 마감일을 견뎌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강세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특히나 24년은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애인데 선거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정부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등 이런 전쟁 상황 전쟁을 하는데도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 공격 막을 때도 아이언돔으로 이제 99%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비용이 거의 1조가 넘는 또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인들이 홍보와 전쟁의 비용을 쓰면서 화폐를 찍어내는데 그러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들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향후 수개월 동안은 어떤 리스크가 있고 뭐 가격을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든지 간에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계속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을 흔들기는 하지만 그 흔드는 구간 자체, 가격이 한 번씩 크게 떨어지는 구간 자체가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 뭐 내년 결국에는 다음 금리 인상 시즌까지입니다. 아직 금리 내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빠르면은 이제 6월, 늦어도 9월, 12월 올해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제 내릴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는 시점. 저는 이제 26년 27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올리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상승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서 헤이즈도 지금 마찬가지 견해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가는 구간 초입 구간에서 세력들이 대거 매집을 하고 ETF까지 승인을 해버려서 싸그리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왔던 이 비트코인의 이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이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 고점 넘겨놓고 이 저점에서 터진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이 소화시키면서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을 끌어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 넘기는 구간이 와야 된다라는 건데 최소 이런 가격대는 10만 달러 이상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고 금리 사이클로 봤을 때는 다음 금리 인상 시즌에 고점이 잡히면서 또 이제 크게 하락 여기서와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제 엄청난 물량 매집과 상승 그리고 ETF 승인까지 시켜버림으로써 미국이 이제 완전히 비트코인 물량을 잠궈버리면서 이제 선점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홍콩도 ETF 승인하고 좀 이따 이제 한국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을 하겠죠. 그러면서 1차 상승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횡보하다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나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미국이 물량을 집어던질 때가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익절을 생각해야 될 시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알트들이 굉장히 심하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펌핑이 나오고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장세가 오기 때문에
알트들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이 6만 달러 살짝 이탈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아래꼬리 굉장히 심하게 달아주면서 반등 쭉쭉 해주고 있는데 힘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아래꼬리 딱 찍었으면 바로 V자로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베스트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67K 정도 회복해주고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일봉상으로 어제 음봉 마감한 것도 좀 기분 나쁜데 오늘도 조금 이제 좀 빌빌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좀 꺾일 수는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꺾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처럼 바닥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 가는 척 하다가 64,000에서 62,000 정도 이 정도 한번 찍어주고 위로 올려주는 이런 그림. 위에 중간중간 뭐 이렇게 찍는 그림은 나오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주면서 고점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이더리움 ETF가 있는데 5월 23일에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이제 최종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블랙록이 신청한 ETF, 블랙록도 이제 이더리움이 신청에 들어가 있어요. 블랙록이 신청한 ETF 중에서 거절된 건수가 지금까지 576건을 신청해 575건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ETF 전에 나온 뉴스 기사긴 하지만 팩트죠. 엄청난 승인율을 자랑하고 여기에 이제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 CEO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ETF는 승인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과 블랙록의 전망이 갈리는 상황. 근데 블랙록의 역대 ETF 통계치를 따져봤을 때 576건을 신청했는데 575건이 승인됐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승인율인데 여기에 재수없게 이더리움이 그 역대 두 번째로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이게 조금 훨씬 더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리고 좀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블랙록 어떻게 보면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이런 통계치로 봤을 때 아마 승인되지 않겠냐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기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힘을 다시 모으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또 매집이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눌림 이후에 상승, 눌림 이후에 상승,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충분히 5월달에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대다수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시장의 전망치들은 좀 대체적으로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마치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하는 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 ETF는 시장에서 1월 달에 승인할 때 시장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다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아마도 4월 말 정도에서 5월 초 지금 이제 4월 말이긴 하지만 5월 초 중반 정도 되면 웬만한 윤곽선이 좀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번 더 저점, 한 번 더 눌림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반등세 주다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알트들도 다 바닥이고 비트도 이번에 6만 달러 한번 깼고 이더리움도 이번에 이제 저점 총 이제 크게 보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저점 한번 깼고요. 또 깨고 또 깼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지금 3번을 깨는 이런 조정을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 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점 갱신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425만 7천 원을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더리움 ETF 관련한 이슈 뭐 승인이 되든지 뭐 연기가 되든지 간에 눌린다. 그렇지만 눌리고 나서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록의 파워 이런 역사가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이 이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조금 승인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시장에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만 하는데 이런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깜짝 뉴스도 조금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워낙 또 이제 겁주기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꼬리도 심하게 달고 저점까지 갱신한 상황에서의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고 조금 눌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림은 나올 수 있어도 어차피 이제 올라간다는 관점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트들도 최근에 보시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알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주봉상의 관점에서 스팀 충분히 800원에서 1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스팀에 가면 당연히 스팀 달러도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알트들 잡코인입니다. 시총이 지금 2000억대 잡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조심해야 되고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좀 도박성의 경향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스팀 같은 코인 바닥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충분히 기간적인 조정도 거쳤고 바닥에서 충분히 거래량도 돌았고 계속해서 이런 매집봉을 세워주면서 주요 천장자리죠. 여기서 꼬리 달면서 계속 못 뚫었던 500원짜리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뚫어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태 맞으면서 조정 크게 나왔지만 그 이상 빠진 거 이상으로 지금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빠진 자리를 지금 V자로 메워줬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V자로 메워주게 되면은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힘을 오랫동안 조금 모은 흔적이 보인다. 이런 패턴들을 제가 이제 셀로에서도 말씀드렸고 온톨로지 가스도 발굴해서 드렸죠. 근데 이제 스팀에서도 온톨로지 가스 그 다음에 셀로와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달러 좀 주목해볼만 하고, 뭐 이런 과대 낙폭 코인, 충분히 이제 셀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나름 반등 이제 해주는 모습이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스팀 달러, 그리고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이거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온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자체가 이제 RWA 테마, 그러니까 실물 자산 코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블랙록과 JP모건이라는 이 미국 투자 은행들이 조금 앞서서 좀 선도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RWA의 조금 대장격 코인이 바로 온도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업비트에도 좀 상장된 가능성도 앞으로 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온도 코인이 비트겟에서는 예전부터 상장해가지고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온도코인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누가 봐도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고 최근에 뭐 이란 이스라엘 사태 때도 쭉 가격이 눌리긴 했지만 여기 저점도 이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내려가 있죠. 다른 알트들은 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 온도라는 코인은 상당한 가격 방어를 잘 해줬다. 그래서 현재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고 1달러를 지금 계속 넘기려고 지금 트라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온도코인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차트의 예상도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코인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세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탈할 가능성 낮다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0.6달러 정도만 잘 이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5, 2달러까지도 조금 목표로 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겟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 비트겟에서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물 차트고 요게 선물 시장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잘려 있지만 어차피 뭐 전체 차트는 현물에서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깨면 안 된다. 여기 안 깨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온도도 이런 식으로 이 자리 지키면서 내려왔다가 방향 이렇게 돌리는 초입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도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보시면 4월 23일 화요일 어제 오후 7시 정도의 온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차트 그리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 그리고 있죠. 쭉 이제 고개 들고 있죠. 온도. 그리고 요거는 뭐 레버리지 쓰면 단기로 봐야 되겠지만 레버리를 좀 낮게 쓰더라도 두세 번 정도 쓰더라도 좀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서 온도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고 충분히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이미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조금밖에 안 썼는데도 49% 수익. 페페롱 잡으신 분은 또 700% 수익 인증해 주셨고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뉴스 뜨고 쏠 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로 또 500% 수익 축하드리고요. 온도 이런 식으로 276% 수익.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롱 관점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500%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추천드리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고 뭐 GMT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렸었죠. GMT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34% 수익.
GMT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어제 말씀드려가지고 차트가 어차피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GM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스테픈도 일봉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푹 내린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하면서 다시 이 제자리 최소 0.35달러 정도까지는 쳐주고 횡보하는데, 횡보하면서 아마 우상향하지 않겠냐. 최근에 아디다스랑도 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푹푹 내려박는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GMT 같은 것도 겁먹을 필요 없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오타의 차트를 좀 볼 건데, 아이오타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에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려놓고 뺀 거라서 이게 착시 현상으로 많이 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계속 이 횡보 박스권에 있고, 우리가 이 아이오타를 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을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뽑아 놓고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헤데라의 차트랑 굉장히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헤데라도 주봉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쭉 뽑아 놓고 눌리죠. 근데 눌림 이후에 이 거래량 터진 부분 넘겨주면서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가짜 뉴스라는 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해서 쭉 빠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점에 사서 가격 상승만 수익을 내고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오타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팔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는 그냥 막판 설거지 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량 어느 정도 조금 다 넘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헤데라로 딱 봤을 때 이 정도 자리 거래량 터져놓고 좀 눌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데, 아이오타는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쭉 터트려 놓고 이번 주에 반등세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450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요 자리 정도 올려놓고 좀 시간은 끌 수 있어도 앞으로는 쭉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 놓고 보셔도 아이오타 월봉 딱 보시면은 이 21년도 불장 때도 없던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대형 거래량은 결국에는 이제 손바뀜으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흔적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 음봉 월봉으로 따졌을 때 이 음봉 이후에 그 다음에 양봉 두 개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5월, 6월은 상승장으로 조금 가주면서 600원 정도 돌파해주는 그림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600원에서 800원 정도는 아이오타를 우리가 조금 목표로 좀 삼아볼 만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 월봉 차트로도 봤을 때도 이번 달 눌림 이후에 앞으로 두 달 올리고 음봉, 두 달 올리고 음봉, 두 달 올리고, 두 달에서 이제 본격 상승장으로 가면 세 달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지는 그림,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오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아이오타 뭐 제가 좀 말씀드린 지 꽤 됐고, 이번에 눌림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코인들이 사실 뭐 빠져봐야 더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트들은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위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흔적들, 흔들기가 나오는 이런 매집의 흔적들을 우리가 조금 쫓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헤데라가 또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패턴으로 아이오타가 앞으로도 헤데라와 비슷한 무빙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코인들, 스팀 달러, 스테픈, 아이오타, 이런 코인들, 온도 코인, 이런 거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이제 알트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다 올라가는 건 맞죠.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저는 이제 아발란체도 좋게 보고 있고, 피스 네트워크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위주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알트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이제 심란해 하지 마시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4년 올라가고 25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25년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도 결국에는 이 아서 헤이지가 얘기했듯이 이제 어제 나스닥도 올랐죠. 테슬라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 결국에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IMF에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한 이유가, 이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들은 뭐
그 화폐 종이돈으로 화장실 가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가격의 상승률 자체도 다른 투자 자산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아싸리 다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뭐 반감기가 선반영돼서 가격이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올라갈 길이 남았다. 그리고 알트들은 아직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간들, 기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최소 1, 2년은 우리가 좀 코인에 좀 관심을 두고 조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결과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저점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코인들, 그리고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 그리고 신규 상장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지의 예측대로 24년에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화폐를 찍어내는 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